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과 시장 주요 이슈들 점검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산타가 바쁜가요? 왜 산타랠리가 연말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갑자기 훅 질문을 들어가고 당황스러워하시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루는 내용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다루는 내용들 때문에 사실은 산타가 못 오고 있는 거죠. 길이 막혔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이 이제 길어지는 상황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제이미 다이먼을 포함해서 월가의 거물들이 이제 경기 침체 오고 있다. 조심해라. 소위 이제 아래 공포가 이번 주에 갑자기 커졌는데요. 경고일까요? 우려일까요? 과장일까요? 진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들도 잘 모를 겁니다. 예. 네, 잘 모르고 네.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경기 침체가 좀 과하게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겠다. 조심하자.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분위기상 뭐 사람을 많이 해고하고 있는데 네. 내년도 경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위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좀 뭐 다른 나라들보다는 미국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년도 미국 경제가 올해 한 1.5% 성장률을 보고 있거든요. 뭐 올해 거의 다 갔습니다만 네. 내년도에 뭐 저는 마이너스 0.5 정도 좀 많이 역성장하지 않을까. 미국이요? 네, 네. 0.5에서 마이너스 1% 사이. 네. 최근에 OECD의 11월 경제 전망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1.5에서 내년에는 0.5로 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갈 거다. 근데 아마도 그 뭐 제이미 다이먼이라든지 이런 그 월가의 굵직한 조금 CEO들의 예상은 아마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조금 다르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죠, 사실. 올해 어쨌든 3.1% 성장률 달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역성장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특히 유럽의 맹주인 독일은 지금 마이너스 0.7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OECD 경제 전망도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은 지금 벌써 경기 침체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금통위 하면서 내년 우리 전망은 1.7로 예측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김 박사님께서는 그거보다도 더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신 걸로 기억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뭐 이 주가 오를 사실 동력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긴축도 제롬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다시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긴축 터널이 소위 피봇이 쉽지 않구나 이런 우려들이 있고요. 네, 다음 주 FOMC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최종 금리에 대한 점도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시장의 관심은 뭐 최종 금리가 5.0이냐, 5.25냐, 뭐 혹은 뭐 5.5까지 가면 뭐 시장이 더 이렇게 안 좋은 반응을 보이겠지만 사실 5.5까지 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요. 5.0이냐, 5.25냐, 뭐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 조정이 뭐 5.25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을 반영한 상태라고 이제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뭐 결국 점도표죠. 말씀 주셨듯이 결국 언제까지 기준금리를 동결 유지할 거냐라는 건데 내년도 전체적으로 2023년도의 통으로 뭐 5.0 내지 5.25를 이제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좀 금리 동결로 인한 고금리 높은 기준금리의 지속으로 인한 경기에 대한 부담감,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막상 경기가 침체되면 사실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편안해지고요. 네. 물론 이제 금리가 떨어질 때 좀 금리 하락이 그동안 뭐 조금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호재로 작용하기보다는
금리 하락이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때문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4까지 빠졌는데 뭐 3.0 정도 가면 뭐 현재 주식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편안해지는 거죠. 사실 머니무브 주식시장에서 지금 채권 시장으로 돈이 열심히 이동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멈출 수 있는 그런 기제가 작동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다음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FOMC 뭐 기준 금리 그 인상폭은 사실은 결정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말씀하신 전도표 이걸 네.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다들 아직은 움츠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율 어디로 튈까? 위로 아래로. 우리 원화 환율을 얘기하기 전에 달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달러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좀 꺾였는데 김 박사님이 저희 그 픽업 찍으면서 그때도 이제 달러가 좀 주춤하겠지만 끝이 아닙니다. 네, 나 잡아봐라 다시 올라올 거다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다시 달러는 기조는 이제 강인가요? 네, 당분간은 뭐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원 달러는 차분하게 안정세를 보이고 그래서 금융시장에 굉장히 좋은 어쨌든 환율 시장의 모습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시장이야말로 지금 산타랠리가 오고 있고요. 글로벌 달러가 조금 강세를 일단 마감한 것은 연준에게 있죠. 연준이 이제 어쨌든 뭐 내년 3월까지 정도면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니까 연준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는 좀 마무리 단계. 이제 이거는 뭐 내년 초까지 유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뭐 행보인데요. 달러의 어쨌든 흐름이 유로화가 사실 유로존 경제의 어쨌든 취약성을 고려하면 유로화의 초강세 반전은 좀 어렵다고 보면 예. 좀 달러 자체가 그러니까 달러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조금 약세로 성큼성큼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조금 중론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환율 시장도 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가능성, 원 달러로 보면 한 1,25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달러가 조금 더 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반대로 원 달러가 다시 또 튄다고 해도 1,300원을 좀 넘기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래서 네. 약간 좁은 박스권에서 1,250원, 1,300원 정도에서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뭐 그 이후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뭐 내년 뭐 들어서 다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점으로 갔을 때 1,444원 제가 보는 자료는 환율은 자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444원 고점이었고요. 저점이 1,289원. 그게 네. 뭐 어가나 한 달 사이 한 달 열흘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지금은 1,320원인데 대략 이제 급등락보다는 이 정도에서 안정이 될 걸로 보셨는데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도하는 것도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원화가 이제 강세로 가던 게 하락이 더 이상은 가기 어렵다 뭐 이런 기조도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을 관찰해 보면 네. 사실 환율의 방향성을 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뭐 당장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원 달러가 1,200원 정도 간다 그러면은 뭐 스물스물 들어오겠죠. 그렇겠죠. 예. 환율을 보고. 네. 하지만 뭐 그들도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내년도에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뭐 약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고 보면 세계 경제에 어쨌든 많은 의존도가 있는 한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또 계절적으로도 지금 12월은 예. 부클로징 단계이기 때문에 좀 긴박한 어쨌든 수급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외환시장의 환율 변동만 보고 한국에 투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투자할 때 사실은 환율 변동도 상당히 고려합니다. 네, 그게 이제 네. 단기적으로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환율 외환시장 봤고요.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중국 얘기군요. 예, 중국이 이제 뭐 사실은 백기를 들고 있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 그러면서 생각보다 빨리 지금 방역 조치들을 완화하고 있고요.
내년 성장률도 5% 정도로 제시를 한다면서요.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네요. 네, 중국이 일단 방역을 조금 완화하면 뭐 지금부터 내년 뭐 춘절을 지나서 뭐 한 봄까지는 중국 경제가 좀 회복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기대해 볼 만하고요. 하지만 뭐 중국의 뭐 좀 근본적인 뭐 좀 구조적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인 성장률을 그렇게 높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연말 연초 내년 봄까지만 생각한다면 중국 경제가 나쁘지 않겠네라는 예측을 좀 뒷받침하는 여러 뭐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오미크론이 사실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국 당국이 어쨌든 국민들에게 오미크론의 어쨌든 막연한 위험성에 대해서 오히려 위험하지 않다라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좀 긴 방역에 지친 중국 국민들을 조금 위로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제스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뭐 궁극적으로는 뭐 전면적인 방역 완화를 할 수 없는 게 백신 접종이죠. 백신 접종이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얼만큼 부스터샷이 접종되느냐에 따라서 좀 춘절 내년 1월 하순경부터 시작되는 어쨌든 그 즈음에 어쨌든 전면적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전면적 방역 완화냐 아니면 계속 부분적인 방역 완화냐라는 결정질 것 같습니다. 속도의 문제인 거죠. 우리도 네.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벗는 게 이제 뭐 지금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니까 아직 아니야. 내년 1월이냐 3월이냐 이렇게 예정했으니까 네. 속도의 문제인데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국내 산업계나 혹은 증시에서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기대해 있는데요. 국내 경제나 증시에서의 아이디어 좀 마무리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중국의 산업 활동이 회복되면 뭐 우리나라 중간재 소재 부품 수출이 대중 수출이 늘 수 있고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대중 수출의 악화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짓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보복 소비죠. 보복 소비의 수혜주 우리나라 대중국 소비재의 어쨌든 반짝 회복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